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와,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감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가 붙을지도 모르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그 똑똑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잘 풀지 못하는 문제는 회피하게 되고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의 반응 때문에 학습 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존감도 낮아지겠죠. 오늘은 불안은 낮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해야 하는 행동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수학 문제를 맞췄을 때 똑똑하다고 칭찬을 한 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 즐거움보다는 결과에 대한 칭찬이라는 외적 보상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한 건데요. 과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진하영 교수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 동기는 첫째, 원래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린다. 과정 자체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면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어렵겠죠. 둘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셋째,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세대는 팀플을 잘해야 돼요. 기업에서도 사회 정서지능이 높고 협력을 잘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또 AI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정서지능이 높아야겠죠. 2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흔히 아이들 습관 형성을 위해서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라고 보상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상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책에서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결국 해내는 아이는 정서지능이 다릅니다에서는 연관성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한 아이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의미로 새 헬멧을 사주거나 건강한 식사를 마친 아이에게 달콤한 디저트를 제공하는 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관성이 별로 없는데 이거 하면 뭐뭐 해줄게 라고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야채를 먹으면 아이패드를 사용하게 해줄게, 이런 건 연관성이 미비하죠. 최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통해서 그 관계성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 맞으면 장난감 사줄게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잘 맞고 난 뒤에는 외출하는 것보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하시네. 주사를 잘 맞고 나서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사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보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과한 칭찬과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순간에는 불안도가 너무 올라가더라고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동기이론에서 학습 불안을 다루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폐해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다 보니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경제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돈은 공짜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버는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호말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호말발을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습관 형성을 위해서 숙제하면 500원 줄게, 너 방 청소하면 뭐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주시면서 이걸 용돈교육이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뭐 하면 얼마 줄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하면 얼마 줄 건데?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호말바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꼭 제외해 주세요. 숙제, 내 방 청소 안 됩니다. 둘째, 집안일 중에서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연계해 주세요.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집안일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도 서비스로 제공이 많이 되고 있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대인 경제교육 방법인데요. EBS 다큐멘터리를 참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하는 집안일에는 용돈을 주지 않지만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는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가족 모두가 키우는 강아지의 응가를 치우는 일에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과 예시를 참고하셔서 각 가정마다 기준을 세워주시고요. 아이와 협상을 통해서 홈알바 항목과 금액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정한 규칙은 꼭 지켜주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과한 칭찬과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는 외적인 보상을 통한 동기 유발. 이 두 가지만 피하셔도 불안은 낮고 자존감은 높은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용돈 주실 때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올바른 경제교육을 저와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